요즘 따라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별다르게 먹는 것도 없는데 배가 자꾸 더부룩하고 입안은 헛헛하고 잠도 자꾸 깨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벌써 늙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이 한 잔은 겉보기엔 그저 술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힘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엔 마트에서 흔히 파는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고르지 않으면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을 마셔도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이 살아있다고 믿고 사 마시는 것들이 사실은 단순히 단맛만 내는 가짜 발효 음료라는 사실. 하루 한 병씩 마셨는데도 속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통계로도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장내미생물학회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부족할 경우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넘어 면역력 저하와 만성피로, 심지어 기억력 감퇴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장이라는 사실은 이제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풀 해답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저 전날 기분 좋게 한 잔 걸치는 수준으로 여겨졌던 이것이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기를 장 건강과 면역력, 혈관 건강, 수면, 피부, 심지어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숨겨진 열쇠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체 같은 재료로 만든 술인데 어떤 건 몸에 해롭고 어떤 건 왜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 한 잔의 세계. 지금껏 무심코 넘겼던 술 한 병이 알고 보니 천연 유산균과 효소, 그리고 생리활성 성분이 살아 숨쉬는 발효약이었다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막걸리의 효능을 나열하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떤 식으로 마셔야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오늘 저녁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내 몸의 건강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을 다시 정돈하는 작은 의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짜 막걸리 이야기 그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한 잔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가 막걸리를 마신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트에 들러 그럴싸한 포장을 고르고는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그걸 매일 한 잔씩 마시면서 속이 편해지겠지, 면역력이 올라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중 상당수는 이미 생명이 없는, 즉 살균 처리된 죽은 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생막걸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발효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균과 효모가 살아 숨쉬며 병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 안에는 위산을 견디는 유산균 수천억 마리가 들어있고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 담겨 있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고 병 안에 하얗게 가라앉은 침전물, 바로 지게미가 존재합니다.
지게미는 보기엔 찌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유산균 효모 아미노산 무기질이 뭉쳐진 덩어리입니다. 이걸 거르고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서 마신다면 사실상 막걸리의 생명력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생막걸리를 고를 수 있을까요? 첫째, 유통기한을 보세요. 보통 2주에서 3주 이내여야 하고 한 달 이상 보관 가능한 제품은 대부분 고온 살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둘째,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쌀, 물, 누룩 외에 아스파탐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병 밑바닥을 보세요. 하얗게 가라앉은 지게미가 있고 병을 흔들었을 때 살짝 탄산이 올라온다면 살아있는 발효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균된 막걸리가 유통도 편하고 맛도 더 부드러우니까 그게 더 좋지 않느냐는 의견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균 막걸리는 마시는 순간엔 달달하고 부드러워도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이 생기기 쉬우며 유산균의 작용은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생막걸리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23일만 마셔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장이 편안해지고 화장실에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트보다는 직접 양조장에서 만든 전통 방식의 생막걸리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믿을 수 있는 전통주 전문점도 많아졌고 냉장 배송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생막걸리를 고른 뒤엔 병을 흔들 때 무조건 위아래로 마구 흔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10번 이상 부드럽게 돌려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게미가 병 전체에 고루 섞이고 탄산의 거품도 덜 올라와서 배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자연의 발효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한 잔의 이 작은 습관이 내 몸을 바꾸고 장을 살리고 면역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정말 우리 장을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요구르트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말은 과연 과장이 아닌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생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 건강에 어떤 놀라운 작용을 하는지 그 원리와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생막걸리 한 잔 안에 담긴 유산균의 숫자는 상상 이상입니다. 1ml에 약 1000만 마리 이상 많게는 수백억 마리에 이르는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요구르트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뛰어나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유산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죠. 의학계에서는 예전부터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장 속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들이 면역 시스템의 70%를 관장하며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까지 생산해 우리 기분과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생막걸리의 유산균은 이 장내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면서 장내 환경을 더 정돈된 방향으로 이끌죠. 실제로 락토바실러스 사케이라는 생막걸리 유산균은 대장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유해균의 증식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산균은 장벽 세포를 강화시켜 외부 독소가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장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이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부티르산이라는 단쇠. 지방산은 장 점막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유산균을 요구르트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데요. 문제는 생존율입니다. 일반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위산에 약해서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사멸합니다. 반면 생막걸리 유산균은 위산을 견디고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생막걸리는 섬유질도 함께 들어있어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하며 장운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가 동시에 들어있는 셈이죠. 그래서 변비가 심하거나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막걸리를 꾸준히 마셨을 때 배변 활동이 정상화되고 복부가 가볍게 느껴졌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던 한 여성분은 처음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하루 한 잔씩 생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아시는 분들은 절실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반론도 있겠죠. 장 건강에 좋은 건 알겠지만 술인데 매일 마셔도 되느냐는 걱정. 알코올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한 잔 150에서 200ml 정도의 적정 섭취량을 지키고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신다면 오히려 소화를 돕고 혈당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알코올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먼저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유산균은 하루만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장내 생태계가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막걸리는 이제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내장을 정돈하고 내 삶을 바꾸는 아주 똑똑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을 넘어 이 유산균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장이 편해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기나 바이러스에도 강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생막걸리가 면역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다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건강 키워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면역력이란 내 몸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죠. 그런데 이 면역력도 결국은 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무려 70% 이상이 장 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단순히 장을 편하게 해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외부 병원균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생막걸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대식세포의 활성을 무려 300%까지 증가시켜준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대식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먹어치우는 일종의 청소부 면역세포입니다. 또한 생막걸리를 꾸준히 마신 실험쥐에서 인터페론 수치가 일반 쥐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감염을 초기에 막아주는 천연 항바이러스 물질로 면역력의 질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제 사람 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막 권리를 빚는 양조장의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감기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60% 이상 낮았다는 보고가 있었죠. 20년 넘게 그곳에서 일해온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감기약을 사본 기억이 없어요. 생막걸리를 마시고 나서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처럼 생막걸리 속 유산균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NK세포의 활성도도 높인다는 것이죠.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불리며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면역의 특수부대입니다. 12주간 생막걸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NK세포 활성도가 평균 45%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원래 면역이 약한 체질이라 뭘 해도 잘 안 낫는다. 혹은 지금은 건강하니까 굳이 챙길 필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면역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챙겨도 늦는다는 점입니다. 면역력은 예방의 영역이고 생활의 습관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일수록 면역세포를 단련시켜 두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이죠. 그리고 생막걸리의 유산균은 단순히 장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 지방산과 생리활성 물질들은 혈류를 타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몸의 면역 네트워크를 더 넓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잔의 생막걸리, 그것이 곧 내 몸의 면역 교육이자 방어 훈련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감기에 잘 걸린다거나 한번 앓으면 쉽게 회복이 안 된다거나 늘 피곤하고 쉽게 지친다는 느낌이 있다면 생막걸리라는 선택은 매우 현명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막걸리 유산균이 장과 면역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균이 혈관까지 청소하고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이야기,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생막걸리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는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원인은 혈관 속에 쌓이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가 혈관을 좁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걸리를 마신다는 건 과연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민간요법 수준이 아닌지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자연 발효 성분들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생막걸리에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약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생막걸리는 자연 발효 과정을 통해 얻어진 성분이라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벽의 산화를 막아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혈관에 들러붙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런 작용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하루 200ml 생막걸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고 LDL 콜레스테롤은 25% 줄었으며 반대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1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 같은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중성지방 수치도 평균 30% 가까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중성지방은 특히 복부 비만과 당뇨 고혈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이 수치의 변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온 60대 김 씨는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신 후 혈압이 150에 95였던 수치가 125에 80으로 떨어졌고 약을 끊어도 될 만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또 하나의 반론이 따라붙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포도주나 레드와인을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인데요. 레드와인도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는 이와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유산균이 함께 작용해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으며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라 복합 발효 음료로서 우리 몸 전체를 조화롭게 다스린다는 데에 강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물질이죠. 결국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생막걸리 한 잔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을 살리고 면역을 키우고 이제는 혈관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생막걸리의 숨은 힘.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생막걸리의 놀라운 효능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막걸리 한 잔으로 숙면을 되찾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몸은 무겁고 눈꺼풀도 처지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뒤척이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결국 아침에 눈을 떠도 한숨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날들. 잠을 못 자는 고통은 겪어보신 분만 압니다. 단순히 피곤한 수준을 넘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경험. 그런데요, 그 불면의 터널 끝에서 한 잔의 막걸리가 새벽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사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막걸리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행복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도록 도와주는 수면 호르몬이죠. 쉽게 말해 생막걸리 속에는 잠이 오는 길을 여는 열쇠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생막걸리에는 GABA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GABA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신경전달물질로 수면제처럼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천천히 이완시키면서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수면센터에서 생막걸리 섭취군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되었고 깊은 수면의 비율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40대 후반의 직장인 이 씨는 오랜 기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수면제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는 퇴근 후 1시간 동안 TV를 보다가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추천받은 생막걸리를 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10일이면 눈이 저절로 감기고 새벽에도 깨지 않고 푹 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 당장 큰 컵에 막걸리를 가득 따라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도 어디까지나 알코올이기 때문에 과음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정량입니다. 하루 150에서 200ml 정도 소주잔으로 2잔 정도. 이 정도의 소량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도와주는데 가장 이상적이라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생막걸리는 저녁 식사와 함께 혹은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잠자기 직전에 마시면 오히려 알코올의 자극으로 수면 주기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루틴은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설거지를 마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뒤 그 다음 생막걸리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코올 흡수 속도도 느려지고 숙면을 유도하는 성분들이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잠은 호르몬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아무리 마셔도 효과 없다는 분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생막걸리는 단지 성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하루의 마무리를 정리하는 평온한 의식이 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고 장과 뇌의 연결고리를 조율해주는 이 한 잔은 단지 잠을 위한 술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장 건강에서 시작된 생막걸리의 효능은 이제 면역력을 지나 혈관을 거쳐 뇌와 수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바로 몸속 깊은 곳에서 피부까지 연결된 놀라운 변화.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막걸리가 어떻게 피부를 맑게 하고 탄력을 되찾아주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막걸리 한 잔에 담긴 이야기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은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장을 정돈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혈관을 청소하고 밤의 잠을 되돌려주고 심지어 피부를 맑게 하고 뇌의 건강까지 어루만지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었죠. 겉보기엔 그냥 전통주일 뿐인데 이토록 많은 효능을 품고 있다니 혹시라도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은 이 한 잔이 단지 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효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비싼 화장품을 사기 전에, 잠을 깊게 자기 위해 수면제를 처방받기 전에, 변비나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가기 전에 내 몸에 가장 가까운 전통 속 지혜를 떠올려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생막걸리는 건강한 변화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큽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 10분, 저녁 식사 후 생막걸리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지게미가 고루 섞이도록 병을 살살 흔들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뒤 생막걸리의 향을 천천히 느끼며 그 한 잔을 받아들여 보는 것. 그 순간은 내 몸을 위한 선물이자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자꾸만 지치고 아프고 기운 없고 마음도 불안정한 상태라면 막걸리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생명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생막걸리는 단지 알코올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밥처럼 빚어 마셔온 발효의 결정체이며 현대의학이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내 몸의 장을 정리하고 면역을 재구성하고 혈관을 청소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맑게 하고 기억을 붙들어주는 그 모든 변화를 단지 한 잔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습관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건강의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당신의 건강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생막걸리를 시작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가족들과 함께 마시고 있는지, 혹은 어떤 브랜드가 좋았는지,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귀중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막걸리 한 잔으로 내일의 건강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편에서는 막걸리로 만들 수 있는 황금 레시피 4가지, 꿀막걸리, 사과막걸리, 계피막걸리, 생강막걸리, 그 조합의 비밀과 구체적인 마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